저희 재수 씨요. 예. 동서라고 하죠. 저렇게 박씨라고 불러요. 박씨. 저한테 박씨거든요, 그냥. 학은 모든 학은 박씨. 저희 가족이 제 와이프한테는 제 1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재수 씨와 조카들 3명. 내가 볼 때 1, 2, 3호 중에 하나는 네 애다. 난 듣고만 있을게. 말 안 하고. 친자 확인 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장르인가요? 동서가 나오는데. 춥죠, 어머니? 추워. 어머니, 이거 버터반인데 얘도 맛있어요. 시어머니? 어떠세요? 귀여워, 어머니.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하여튼 우리 어머니 미모가 어디 빠질 미모가 아니야. 나는 예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봤어. 왜? 얼굴을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왜요?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죠? 전 좋아요. 네, 좋고 어머님이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아침 식사하시고 오세요. 누워보세요. 한번 누워보세요. 편하게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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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이러려고 제가 일부러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어머 세상에. 얘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 보셨죠? 얘를 올려서 얘랑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날씨 너무 좋다 어머니. 그쵸? 진짜. 아내분께서 어머니를 엄청 좋아하시는 어머 좋아요. 저도 그거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너 나랑 사귄 지 일주일인가 2주일도 안 돼가지고 나 오피스를 왔을 때 너 집에 안 갔잖아. 어느 순간 되게 능구렁이처럼 너가 항상 있었어. 안 가면 어. 맞지.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안 가게 된 건 맞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뭐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치? 정확하게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혼 관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한혜선 씨와 사실혼 관계이고요. 사실혼이야? 2번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2번 다 엎어졌어요. 결혼식장도 알아봤고, 그리고 청첩장도 만들었고요.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오 진짜? 우리가 항상 헤어졌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지금 그 어린 박씨 때문에 결혼까지 엎었었어. 넌 기억하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였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항상 불을 지른 건 박씨였다. 알고 있니? 에? 박씨. 그 바람이야. 두 분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박씨라는 게 대체 누구예요? 저희 재수 씨요. 예. 동서라고 하죠. 저렇게 박씨라고 불러요. 박씨. 저한테 박씨거든요, 그냥. 학은 모든 학은 박씨. 저희 가족이 제 와이프한테는 제 1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재수 씨와 조카들 3명. 내가 볼 때 1, 2, 3호 중에 하나는 네 애다. 난 듣고만 있을게. 말 안 하고. 친자 확인 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장르인가요? 동서가 나오는데. 너 잘한 건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해가 되고 있는데 네가 중심만 지켰어 봐. 나랑 그렇게 헤어졌겠어 너가? 야 애들은 걔네 둘이 나왔어. 근데 왜 어머님 개고생 네 개고생인데? 본질은 이거야. 애들을 보면서 힘들기는 힘들고 나한테 너무 우시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어머님이랑 정상적으로 대화를 한 거보다는 항상 울고 계시거나 항상 무슨 일 있으셨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잘. 힘들지 보면.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지. 조부모님께 받을 수 있지. 많지.
많지. 많아. 그런데 착취였지 거의. 노동력과 시간과 노력과. 너는 근데도 넌 잘못된 걸 모르고 있잖아 지금. 에?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어머님이 이미 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안 따라가도 되는 상황이셨는데 그들에게 이제 아이가 먼저 온 거죠. 아이가 먼저 오게 되고 첫째가 태어나게 되고 어머님께서 이제 세 아이의 육아 플러스 6명의 그 가사노동을 다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10년 넘게를. 가사일 모두. 아이도 봐야 되고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아이고야. 모든 걸. 동서분이 응. 이렇게 어머니 용돈을 좀 챙겨주세요. 하나도 안 주세요. 애 3명을 봐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무임금이잖아요. 그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그 애들 셋이 어머님의 영혼 갈아 넣어서 만든 아이들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 동생네가 뭐 좀 여유가 있나요? 아니요,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 드리고 싶어도 또 못 드리는 맞아요. 경우가 형편이 좀 있으니까. 어렵지만 아. 그 분은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어떤 분이? 그- 박씨. 네. 박씨 물. 그 자아 실현을 하겠다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그렇게 찍는데 1,0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동생과 그 재유 씨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랑 같이 주말마다 혹은 시간 빌 때마다 어머니랑 카페에 가서 뭐 먹고 오기도 하고요. 동생과 그 재유 씨가 어머니가 뭐 아니 근데 필요한- 이제 네. 뭐 그거는 이제 하시겠는데 그거 찍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어머님한테 조금 용돈을 좀 드려도 될 만한데. 한 번에 금액을 다 지불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너무 찍고 싶어서 나이가 좀 어린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찍고 싶어서 일을 해서 일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계속 아니 이렇게 근데 제 얘기는 뭐 네. 어머니한테 1,000만 원씩 드리라는 게 아니라 조금 뭐 한 1, 20만 원씩이라도 좀 어머니 그렇게는 너무 하죠.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는 해?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또 하나도 안 직접 하신다고. 본 게 아니니까. 저는 직접 들었어 어머님께. 한 푼도 받지 못하신다고 어머님께서 우시면서 늘 하셨던 얘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예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형편이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나에게 용돈을 챙겨준다. 굉장히 다른 어떤 네.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야 나는 너네 식구도 아니야. 너네 식구도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 보기에 되게 안타까웠어 진짜. 또 여기서 내가 또 아니라고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또 자기는 아니 또 아니면 아닌 이유를 얘기해 해봐.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고 걔네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얘네들도 걔네 우리가 그걸 100% 365일 걔네랑 함께 살면서 아니, 집에서 일어난 걸 다 본 게 아니잖아.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몸이 너무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응급실을 일주일 동안 3번을 갔다 오신 거예요. 어머. 내가 죽겠구나가 딱 되니까 이제 그 집을 나오시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이게 힘들지.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애기 보는데 힘들다고 막 말을 했던 것 근데 같아. 셋을 어떻게 봐? 그때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어. 근데 오죠, 맞아. 오죠. 근데 그때 제일 심할 때 나를 만나면 보실 때마다 그 첫날부터 거의 대성통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고 얼마나 많이 맺혀 계셨으면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고 너무 힘들다 얘기하시고 힘드셨던 건 사실인가 보네. 그건 맞습니다. 셋을 어떻게 봐? 힘들지. 힘드신 건 맞아. 그러면 동생네 그 부부는 둘 다 일하시고 아이 셋을 어머니가 혼자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시는 그 시간. 선생님이 계세요. 그 이모님은 토요일 하루만 오시는 거세요. 토요일 하루. 네.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가고 하면 주중에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저녁 시간대고요. 몇 살이에요, 애들이 근데? 초등학교 이제 6학년, 3학년,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근데 엄마가 아이들이에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에? 첫째가 3살, 2살, 아, 3살 그러면은 됐을 때.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 네. 지금은 뭐 좀 편해지셨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그 저녁에 한 명 보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 몇 시간을 놀아줘야 돼. 야 어떤 미친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캐묻고 다니 그게 정상적인 거야? 어머님이 위치 추적을 당했었다. 그 박 씨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돼. 이거요? 안 돼. 근데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다고 그렇게 말을 안 저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재수 씨한테 얘기했다고. 미실지적을 해 어머니가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항상 어디 가셔 계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빠르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근데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도 바쁘실 수도 있고 누구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시느라고 연락이 안 아니 될 수도 근데 있는 그 거잖아. 걔네 같이 살잖아. 급하게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지네 거야.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봐야 되는데 어머님 안 계시니까 누가 봐도 그거 아니야? 그거는 나도 모르지. 걔네가 아니, 어떤 상황 때문에 누가 그런 봐도 너가 건지는. 지금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지 너는 느낄래? 어디까지 깨달을래? 일단은 어? 제가 보니까 약간 우리 한혜선 씨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쁜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름대로는 뭐 중립적으로 좀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수 씨 실드를 좀 치거든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재수 씨 실드를 계속 좀 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그분한테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말이 격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약간 이런 어떤 패턴이 맞으세요. 되는 것 같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쵸,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곁에서 보고 있는 너마저도 첫 아들마저도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 엄마가 자초한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또 엄마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다. 엄마 같이 간다 그럴 때도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그거는. 직팔 직권이야. 그거를 엄마가 무덤 판 거야. 할머니한테 안 떨어지려고. 아니 안 떨어지려고 해도 나는 떼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머니가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걔네들한테. 그렇지. 그래. 직접 근데 해야지. 그게 자꾸만 혜수진한테 얘기가 되고 그러면 기존에 좋지도 않은 관계 가운데에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되니까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썩되고 미치고 나쁘게 되는 거야. 어머니가 선택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맞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일단 어머니, 저희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장남 역할을 못하고 장남 역할이 뭔지 모르고 주제의 지읒도 몰라요. 방관. 누가 우울증 걸려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도 너는 방관을 했어.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장난물 하지 마 그냥. 잘들 못하시죠 싶진 뭐 하는 않아요. 거니? 저 중재라는 게. 아니 내가 제 3자의 입장에 중간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걔가 어머님한테 한 게 인격모독 아니야? 착취야 그거. 노동력, 시간, 돈 다 착취야 그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너랑 네 동생은 다 방관자들이고. 알아? 근데 너네 집에서는 항상 나만 미쳤잖아. 나만 이상이고 나만 미치고. 근데 혜선 씨 어머니 같아. 우리가 항상 헤어졌던 이유가 뭐야? 박 씨의 문제도 있었고 이제 박씨라고 하시네 남편도. 박 씨의 문제도 있었고라고 얘기하지 마. 그 기집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혼 엎었을 때 기억나지? 걔가 나랑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나랑 통화하면서 나한테 뭐 얘기하다가 이천웅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전화를 그 친구랑 했었어요. 제가 장난으로 남편이 수영을 하는데 이제 옆에 어린 여자애들 둘이 있었거든요. 한 20살, 21살 이쁜 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걔 쳐다보더라. 제가 장난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언니 큰아빠 어린 여자 좋아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큰아빠한테 왜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큰아빠 나이 많다고 싫다고 했어요. 지금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그랬어요. 어린 여자 좋아해요. 이거 사실은 넌좀 뭐 선을 진짜 넘었지. 진짜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아니, 생각 없이 한 들어봐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고 그렇죠. 그건 그렇죠. 혜선 씨 입장에서는 두 분이 동갑이신데 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아니 왜냐면 안 해도 될 얘기죠. 할 이유가 없는 얘기인데 했다는 거는 사실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아 뭐 이렇게 나쁜 해서 그리고 저도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이제 막 따따따 했겠죠? 저는 몰랐는데 제 그걸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건 다 잘라가지고 다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흥분해서 욕하는 부분만 그걸 시어머니 들려주고 남편 들려줬더라고요. 어머, 왜? 제가 막 승질내니까 그 부분만 녹음해가지고 어머님이랑 걔 들려줬다며 걔 남편 들려줬다면서요. 네가 이제 얘는 책임질 거고 누가 날 책임져요? 네가 왜요? 그때 그 녹음에 밉든 곱든 뭐 책임질 거고 나는 안 보겠다.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이에서 계속 분탕질을 하는 거, 이간질을 하는 거라고. 나한테는 어머님의 험담을 하고 어머님한테는 나의 험담을 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섞이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100% 믿고 싶진 않아요. 이 1년 과정 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두둔을 했어요. 너가 오해하는 거다. 너가 엄마 말만 듣고 판단할 건 아니다. 근데 왜 동서편만 드세요? 막 누굴 편들고 말고가 아니라 아니요, 동서편만 드는 건 아니고요. 재수 씨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아, 여기서는 안 나온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공감해주고 편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 쟤랑도 말이 안 통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님 아들이니까 둘이 얘기하세요. 따라하지 말자. 아이고야. 저 어머니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리 와. 아니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말고 있어. 아니 듣는 것도 답답해요. 말 안 할 거야 이제. 아니 그냥 엄마 왜 이렇게 쩔쩔매? 뭘 쩔쩔매? 지금도 쩔쩔매는 것 같아. 뭘 누구한테 쩔쩔매? 쩔쩔매. 자기한테 아니 왜 안 쩔쩔매? 쩔쩔매. 어떻게든 뭐 저기 하려고 뭐 말 안 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말하지. 너 이상하다 진짜. 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 짜증나. 내가 왜 며느리한테 쩔쩔매고 산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 섭섭해. 아들한테. 자, 잠깐. 저는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엄마는 왜 쩔쩔매 뭐 이런 얘기는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어머니와 우리 아내분을 두 명 다 열받게 하는 저 쓰잘데기 없는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항상 보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곤 하면 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보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며느리잖아요. 그럼 며느리 입장에 있는 건데 왜 자꾸 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이 환경을 제가 진짜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어머니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아들도 내 말 안 들어줘. 저쪽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럼 여기밖에 하소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혜선 씨가 가버리면 진짜 얘기할 사람이 없고 뭐 상의할 사람도 없고. 교인 보듬는 거 이전에 우리 아내부터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일을 7년을 계속 해왔다면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좀. 네. 솔직히 50%는 와닿고요. 50%는 안 와닿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 나한테만 희생을 하라는 거지? 와이프도 내 편이 100% 되어질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걸 꼭 남자가 나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50%는.